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던 양지수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첫 5,300선을 돌파했는데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강세 속에서 밸류업 수혜주들, 전선과 일부 소매 유통주들, 휴대폰 부품 테마도 상승하고 있고요. 블랙핑크가 2월 27일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티저를 공개하면서 엔터주도 상승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특히나 주목해볼 이슈 키워드, 오늘 저는 전선과 중국 소비 테마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먼저 구리와 전선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가 AI 열풍을 타고 날아오른 것처럼 그 전력을 실어 나르는 전선업계도 전례 없는 호황이 찾아왔는데요. 구리 가격의 폭등 그리고 AI 인프라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선주들이 오늘장 주도주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주목받는 전선주의 모멘텀 진단해 보시죠. 가장 먼저 전선업계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죠. 구리 가격의 동향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구리 현물 가격이 톤당 13,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3주 만에 10% 이상 폭등하면서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14,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구리가 전선 제조 원가의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분이 판가에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구리값의 폭등은 곧 전선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공급이 차질이 한 번 더 발생하면 톤당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낙관론까지 나올 정도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동력 역시나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초고압 전력망이 필수적인데요. 최근 테슬라가 AI와 로봇 분야에 200억 달러 투입을 결정하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 전선업계의 고객층은 기존 통신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죠. 이번 주에만 LS전선이 말레이시아에서 600억 규모의 해저 전력망을 턴키 수주했고요. 대한전선은 HVDC, 초고압 쟁류 송전 전용 테스트 센터를 준공하면서 기술 경쟁력 입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선업계는 이런 슈퍼사이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만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곧 실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1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멕시코 법인에도 2,300억 원을 출자하면서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고요. 대한전선 역시 충남 당진에 해저 케이블 생산이 가능한 이 공장 건립 그리고 HVDC 테스트 센터 준공을 통해서 2027년까지 가파른 외연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주 주가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대한전선이 4.5% 강세, 일진전기가 4%, LS그룹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가온전선은 1.4% 상승 중인데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올해 전선 투톱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올해 매출액이 7조 원 후반대, 영업이익은 3,500억 원 수준을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대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고요. 대한전선도 매출 4조 원 시대를 열면서 영업이익 1,400억 원 돌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파른 가격 상승의 조정에 따라 단기 조정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하고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는 한 구리와 전선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큰데요. 전선주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의 의견 통해서 만나보시죠. 다음 이슈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크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이런 불장 속에서 고민되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시장이 반도체를 주목할 때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섹터를 또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춘절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번 주 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2월 시장을 함께 준비를 해봐야겠는데요. 올해 춘절은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우리 유통과 레저업계에 기록적인 특수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현재 기대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혜 배경 그리고 증권가의 시각까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한일 간의 온도차입니다. 원래 춘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일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무려 9일간의 춘절 연휴 동안 방한 중국 관광객은 최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보다 25%나 급증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최근 중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일본행 항공편 49개, 49개의 노선이 전면 취소됐고요. 일본 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60%가량 폭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와 우리 정부의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이 맞물리면서 유커들의 발길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쏠리는 한일령 반사 수혜가 수치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인바운드 회복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역시나 카지노 섹터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마카오 카지노가 로열티 인상 이슈로 흔들리는 것과 달리 국내 카지노는 디커플링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이 로열티 리스크가 없을 뿐더러 2월에 춘절을 기점으로 중국인 매스 고객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롯데 관광개발은 하이롤러 회복과 비자 면제 효과가 맞물리는 투톱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섹터 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 또한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서 제조와 유통 전반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얼투자증권은 K뷰티의 성장이 이제는 특정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한국 콜마와 같은 ODM 업체들이 글로벌 고객사의 수주 물량 확대와 더불어서 춘절 기간 내 국내 면세점과 올리브영들을 찾는 유커들의 구매력이 더해지면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가 경쟁보다는 브랜드력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과 시술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더 큰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 나왔고요. 이어서 개별 브랜드사들 역시 유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리콘투와 VT처럼 해외 채널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변세점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이번 춘절을 기점으로 재고 소진과 매출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이 단체 관광에서 개별 체험형 소비로 변화함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유통사들과의 시너지도 투자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은 APR의 목표가 33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변함없는 성장 스토리를 주목했고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상상인증권은 무려 73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리쥬란 브랜드의 고성장의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번 춘절은 우리 증시에서 소외됐던 소비재와 레저 섹터에 강력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과의 외교적인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금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확인될 종목들 선별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25만 유커의 기환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수익으로 돌아올지 구체적인 종목 선별 전략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워보시죠. 이렇게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